미디어는 문자나 인쇄매체의 기원을 두고 신문과 책, 방송, 통신, 정보 등으로 발달한 인류의 역사이자 오늘날 우리 사회의 문화입니다. 사람들의 생각과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하는 아주 중요한 매체인데요. 표현의 자유는 사회 발전과 정보의 공유를 이끄는 민주주의의 초석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미디어 리터러시를 통해서 대통령 선거를 어떻게 이해하고 바로 읽을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전주교대 박상준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상준입니다. 네, 박지훈 변호사님 함께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박지훈입니다. 네, 두 분 반갑습니다. 이 미디어 특성을 제대로 이해하고 분별하는 능력, 바로 미디어 리터러시라고 하잖아요. 이 미디어 리터러시 어떤 기능과 의미를 가질까요? 예, 보통 미디어 리터러시 하면 미디어 내용들을 비판적으로 분석하고 활용하는 능력으로 많이 사용됐었고, 주로 이제 뉴스를 분석했기 때문에 뉴스 리터러시란 말로 많이 쓰이기도 했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이제 디지털 미디어가 많이 발달하면서 이제 개인이 누구나 다 이제 미디어 콘텐츠를 만들어서 소통할 수 있기 때문에 단순히 미디어 내용을 분석하고 비판하는 정도가 아니라 미디어 콘텐츠를 창의적으로 만들고 정확하게 제공할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이 많이 강조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디지털 리터러시가 최근에 많이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미디어가 예전에만 해도 뭐 방송국 몇 개가 있고 채널 몇 개를 통해서 되기 때문에 그 제대로 된 정보가 간다 그러면 큰 문제가 없는 건데 지금은 이제 무궁무진합니다. 지금 말씀처럼 1인 미디어, 개인 방송, 뭐 유튜브, 뭐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개인 방송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미디어 리터러시, 디지털 리터러시가 너무 중요한 상황이 아닌가. 왜냐하면 잘못된 허위 정보가 허위 내용들이 갈 수 있고 그것에 대해서 인지를 못하고 그냥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 미디어가 아닌가.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아주 쉽게 손 안에서 모든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네, 맞아요. 미디어 리터러시 앞으로 점점 더 그 중요성이 커질 것 같은데요. 이 현대 정치에서 미디어의 영향에 따라 빛과 그림자가 점점 더 뚜렷해지는 모습입니다. 자, 미디어 리터러시, 오늘 알면 알수록 유익한 대통령 선거에서 본격적인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선거와 미디어가 정말 때려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잖아요. 이번 대선을 앞두고 각 정당과 캠프에서도 미디어를 어떻게 활용할지 아주 뾰족한 전략을 세우고 있을 것 같은데요. 사활을 거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출정식이라든지 그 다 영상을 만들어서 보이기도 하고요. 어느 후보가 더 국민들한테 더 잘 보일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는 것들 목적으로 삼는 것 같아요. 더더욱 나아가서 SNS라든지 아니면 뭐 개인 유튜브 방송이라든지 많은 후보들이 거기 가서 다시 또 방송을 또 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디지털 또 이 미디어가 아마 이번 선거에 가장 결정적인 어떤 요소가 되지 않을까 각정나 그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예, 아마 디지털 시대가 됐기 때문이기도 한데 코로나19 때문에 대면 선거 운동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예, 그만큼 이제 소셜 미디어를 통한 선거 운동이 더 중요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젊은 층들의 경우에는 소셜 미디어를 통해 가지고 정치 뉴스를 접하고 정치에 참여하기 때문에 더욱더 아마 그 소셜 미디어에 대한 선거 운동이 활발하게 질 것 같습니다. 실제로 방송통신위원회에서 2020년도에 그 미디어 이용률을 조사했는데요. 거기에 보면 스마트폰이 67%고 텔레비전은 29%, 종이신문은 2.4%가 매우 낮게 나타났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요즘에 종이신문은 거의 보지 않고 있고 텔레비전도 보지 않고 있고 젊은 층의 경우에는 스마트폰을 통해 가지고 영상을 보거나 뉴스를 접하기 때문에 정치권에서는 이런 그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선거 운동하는 것들이 상당히 중요하게 작용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봐왔던 이제 오래된 미디어보다 이제 뉴 미디어들이 더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거네요. 그렇죠. 예전에가 이제 간접적으로 이제 그 큰 매체가 사실은 그렇게 많지는 않았거든요. 신문하고 방송 정도고 그것은 사실은 걸러질 수가 있습니다. 통제가 되기도 하고 그럴 땐 정보보다는 그래도 잘된 정보가 나오기를 많이 했는데 지금은 그거 이상으로 지금 개인 소셜미디어, 개인 방송 뭐 다 있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간접적인 아니고 직접적으로 민주주의가 되는 것 같아요. 그 대신에 반대로 확인이 안 된 잘못된 또 거짓,
허위 어떤 정보들을 보내기도 하고 그것을 통해서 어떤 이익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제 앞으로 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뭐 선거 운동이나 홍보 채널이 다양해지면서 이와 관련한 규정에 대한 고민들도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나라 선거 규정에 이른바 이 개인 채널, 너튜브 아직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미디어의 변화로 인한 선거제도의 변화도 좀 필요하겠죠. 네, 그러니까 현재 그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그러니까 폭넓게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만 규정돼 있고 네. 최근에 발달해 있던 뭐 너튜브로부터 해서 여러 가지 페이스북이나 이런 것에 대한 규정들이 없기 때문에 이런 그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선거 운동한 것에 대한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서 혼란을 가져올 수도 있고 네. 또 뭐 가짜 뉴스를 퍼뜨리는 것이나 이런 것에 대한 규제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소셜 미디어에서 가짜 뉴스 퍼뜨려도 네. 기본적으로 그냥 명예훼손 정도로밖에 안 되기 때문에 선거 운동에서도 상당히 좀 네. 선거 운동 해도 되고 안 되는 부분들을 좀 명시해가지고. 이런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선거운동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제도적인 기준을 마련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이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와 관련한 법제도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들어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국가에서 정보를 어떻게 다루고 또 정보의 격차를 어떻게 해소하느냐 그 정도를 방향을 설정한 법들밖에 없습니다. 뭐 국가정보기본법이라든지 방송통신발전기본법이라든지 네. 아니면 문화예술교육지원법 여기서 미디어가 일부 규정이 되어 있는데 네. 좀 더 전체적으로 좀 더 포괄적으로 규정하는 법규가 좀 필요한 상황인데 아직까지는 기초적인 얘기 또 그리고 약간만 들어가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진단이 됩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이제 미디어 교육 활성화라는 법률이 2012년부터 또 2018년대에 발의는 됐는데요. 예. 예, 그게 충분히 논의가 되지 않았고 현재 아직까지 제정되지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시민사회단체에서 미디어 교육 지원법 추진위원회라는 걸 만들어서 2017년부터 미디어 교육을 좀 더 체계적으로 실시하기 위한 법안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될지는 이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사회가 굉장히 빠르게 변하고 있는데 이런 법제도는 또 이게 법제화가 되려면 시간이 그만큼 걸리니까 아무래도 그 속도를 좀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빨리 좀 따라갔던 것 같은데 네. 이게 너무 빠른 것 너무 같아요. 빠르니까. 법이 못 따라갈 정도로 네. 어쩌면 가장 중요하고 빨리 규율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건데 아직까지 뒤처지고 있다는 게 기술 발전 속도가 너무 빠른 게 아닌가 맞아요. 생각이 듭니다. 네, 맞습니다. 네. 또 최근에는 예, 소셜 미디어 외에 메타버스라는 게 네, 새롭게 네. 등장해서 젊은 층들이 이제 거기서 활동을 많이 하고 있기 네, 때문에 네. 그에 대한 규제나 여러 가지 제도도 마련될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지금 말씀하셨으니까 저도 이제 궁금해지는데 메타버스가 진짜 요즘 대세잖아요. 네. 그 안에서 또 뭐 정치 활동도 하고 네. 굉장히 다양한 활동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관련한 법제도들 좀 아직은 없잖아요. 아직 없죠. 네. 아직 전무하다고 봐야 거의 될 것 같아요.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메타버스 자체가 이제 디지털로 만들어진 가상 세계인데요. 네. 젊은 층들의 경우에는 이제 아바타라든지 부캐를 만들어서 예.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이 메타버스에서 상당히 많은 소통과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가상 현실 같은 것들이 이제 방송에서 보면 뭐 부캐릭터 이런 것도 많이 나오는 게 네. 그게 좀 반영된 문화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아주 익숙해진 것 같아요. 젊은 층에서는 뭐 2030. 그래서 뭐 이번 선거에도 아마 메타버스 관련된 네. 뭐 얘기는 많이 나오지 않을까. 그러게요. 생각이 듭니다. 네. 물론 이제 거기에 적응하는데 세대 간의 격차가 지금 좀 나타나고는 있는데 분명 지금 선거 관련해서도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좀 어느 정도 수준일까요? 예, 현재 지금 메타버스는 단순히 온라인 게임을 넘어서서 네. 그러니까 실제 현실과 비슷한 가상의 세계이고 거기에서 충분히 실제처럼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대기업들의 경우에는 메타버스에서 채용 설명회도 하기도 하고 예, 또 예, 그 실제 건물 없이 메타버스에서 근무하는 그런 것도 지금 실시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작년에 미국 그 대선에서 조 바이든 후보가 예, 온라인 게임인 동물의 숲에서 예, 선거 캠프를 네, 만들어서 예, 선거 운동도 했고 예. 상당히 젊은 층의 지지를 많이 얻었었거든요. 직접 참여하는 거잖아요, 결국에. 그렇죠. 가상 현실에서 후보가 옆에 있는데 나도 거기에 참여하고 이게 기성세대는 그걸 받아들이기 뭐 저거 가짜인데라고 하지만 맞아요. 안 그래도 20, 30대는 나는 항상 하던 거기 때문에 확실히 이제 젊은 층들에게는 좀 네.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그 젊은 네. 층을 잡는 게 또 네. 이번 선거에서 뭔가 좀 고착화 된 부분이 그렇죠. 일정 나이 또래는 이 정당을 지지하고 일정 나이 지금 정해져 있는데 아직까지 지금 좀 정할 수 없는 부분이 20, 30대다. 그 20, 30대가 주목하는 게 미디어고 네. 또 20, 30대가 주목하는 게 소셜 미디어 거기에다가 메타버스 네. 라니까 어쩔 수 없이 그쪽으로 아마
좀 초점을 맞추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네. 그런데 이 메타버스가 앞으로 정말 폭발적으로 성장할 것 같거든요. 근데 관련한 법제도는 아직은 없기는 하지만 우리는 또 미디어 리터러시는 갖춰야 될 것 같아요. 이 메타버스와 관련한 미디어 리터러시로는 또 뭐가 있을까요? 네, 그러니까 메타버스의 경우에는 누구나 그 콘텐츠나 아이템을 만들어서 또 판매하고 소비할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기존의 그 콘텐츠를 비판적으로 분석한 능력뿐만 아니라 스스로 창의적으로 가치 있는 콘텐츠나 아이템을 만들어서 제공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키워주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그 메타버스에 있는 정보들을 비판적으로 분석, 평가해서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길러주는 교육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직접 참여하는데 굉장히 의미를 많이 둘 수가 있겠네요. 참여하는 만큼 책임감도 좀 많아야 되고 그렇죠. 예. 상당히 본인이 직접 이제 하기 때문에 본인 역시 많은 정보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식을 하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이런 정보에 대해서 이제 정확하게 인식을 하고 있어야 된다. 여기서는 또 저희가 가짜 뉴스를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저도 사실 뭐 너튜브나 뭐 인터넷 보면서 가짜 뉴스를 굉장히 많이 접하게 되거든요. 근데 성인인 저조차도 봤을 때, 이거 진짜인가 싶은 그런 뉴스들이 굉장히 많은데, 우리 학생들이 봤을 때는 어떨까 굉장히 걱정이 많이 됩니다. 지금 이제 가짜 뉴스가 요즘 학생들에게 이 정치나 선거 관련해서 어떤 영향을 좀 미치게 될까요? 네, 가짜뉴스 자체가 학생들의 인식을 좀 이렇게 잘못된 인식을 갖게 할 수 있고, 네. 그게 잘못된 판단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이제 가짜뉴스가 상당히 위험하다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히틀러 시대 게벨스가 얘기했던 것처럼 네. 거짓말이지만 계속해서 언론을 통해서 이게 얘기가 되면 사람들은 이게 사실이라 믿을 수 있거든요. 그쵸.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날까 생각해서 네. 가짜도 진짜처럼 인식하는 그런 현상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보면 이제 가짜 뉴스에 대해서 좀 규제하는 게 필요할 것 같고 학생들이나 또 이제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좀 따져보고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기르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뭐 법제도도 필요하고 교육도 필요하고 정말 뭐 전방위적으로 필요한 게 참 많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번 대선에 더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뭐 무분별한 SNS라든지 무분별한 미디어가 지금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볼 능력을 좀 키워야 네. 되고 또 성인도 좀 그런 교육이 필요한데 학생들한테는 맞아요. 반드시 그런 좀 교육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근데 또 문제가 있어요.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그 1인 방송, 뭐 유튜브라든지 네. 너튜브 그를 보면 유사한 어떤 그 주제가 계속 반복해서 계속 떠요. 맞아요. 알고리즘이 그래서 예.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를 보게 되면 그거랑 관계된 같은 아니면 유사한 동종의 내용이 계속적으로 보기 때문에 이게 좀 심리학적 용어로 확증 편향에 빠져버려요. 그쵸, 그쵸. 이게 진짜하고 가짜를 구별할 수 없고 네. 내가 보는 걸 계속 보게 되니까 첫 번째 잘못된 걸 보면 그거에서 더 커지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미디어를 볼 때 누가 이걸 만들었고 그리고 출처가 제대로 어떻게 되어 있고 또 특히 이제 요새는 딥러닝이나 이런 딥페이크 기술도 발전해 있기 때문에 이것도 얼굴 바꾸는 것도 일도 아닙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봐야 되고 또 이제 SNS나 댓글 같은 걸 보면 이제 요새는 그 댓글을 쓰는 사람을 눌러보면 이 사람이 했던 일들이 다 나와요. 나오죠. 그럼 그것 확인이 가능해요. 이 사람은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 사람이구나. 그래서 이 사람이 어디서 계속 했구나. 그런 어떤 개인이 그런 역량을 이제 키울 수밖에 없지 않나. 국가가 그걸 통제하기는 아직까지는 좀 힘들고요. 맞아요. 근데 통제하기 아니면 뭐 제대로 하기보다 더 빨리 기술이 발전해 버리니까 문제인 것 같고 뭐 지금 아이 때부터 어른까지 다 자기 영상 만들 수 있으면 바로 찍을 수 있고요. 다 올릴 수 있고 그래서 스스로 비판적인 눈을 가질 필요가 있다. 네. 뭐 그렇게 밖에 말씀을 못 드릴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내가 보는 것을 정말 100% 믿지 말고 비판적인 시각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비슷한 얘기가 될 것 같은데요. 이번 대선에서 우리 유권자들이 어떤 미디어 리터러시 좀 갖춰야 될까요? 네,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기본적으로 어쨌든 그 언론사도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제 특정 자본가나 기업이 소유한 기업이라는 걸 좀 인식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대주주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네.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우리나라 보수 신문이라든지 종편 논란들이 이제 그런 네.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어떤 그 언론사가 이런 뉴스를 제공했는지를 먼저 좀 따져봐야 될 것 네.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기본적으로 누가 왜 이걸 만들었는지 그리고 이 뉴스를 통해 가지고 어떤 이념이나 메시지를 전달하려고 하는지를 좀 따져보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뉴스를 통해서 영상을 보여주면 이게 사실이긴 하지만
생략과 과장이 가능하거든요. 예를 들면 어떤 단체가 시위를 할 경우에 화염병 던지고 폭력적인 장면만 보여줄 수도 있고 그쵸. 또 반대로 경찰이 강경하게 여성이라든가 진압하는 장면만 보여줄 수 있는데 둘 다 사실이었거든요. 그런데 한 부분을 좀 생략하고 한쪽 부분만 이렇게 확대해서 보여주면 사람은 전혀 다른 이미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뉴스 화면을 보더라도 어느 부분이 생략됐고 어느 게 좀 더 과장되는 이런 것들을 좀 따져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전반 어쨌든 그런 뉴스들이 어느 시점에서 누가 만들었고 어떤 집단한테 이익이 되고 불리한지 이런 것들을 좀 따져보는 능력이 결국 미디어 리터러시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걸 통해서 개인이 어떤 뉴스나 이걸 접할 때 충분히 한번 따져보고 거기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뭐 개개인의 노력 그리고 법제도의 마련 정말 다 같이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유네스코는요, 유엔이 제정하고 발표한 이 세계 인권선언 제19조 그리고 유네스코 헌법 제1조에 제시된 의사표현과 정보표현의 자유 그리고 미디어와 미디어 속 정보를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기본적인 역량이 바로 미디어와 정보 리터러시 역량이다라고 판단을 했는데요. 국가의 주면 목표와 가치를 국민들이 함께 공유한다는 측면에서 이 민주주의 선거에서 미디어 리터러시의 역량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 미디어 리터러시와 관련해서 대한민국 선거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될까요? 자, 이번 선거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미디어 싸움이 될 겁니다. 네. 아마 각 후보 또 각 정당 진영에서는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맞다, 저쪽이 틀렸다, 잘못했다. 네. 그 얘기를 계속 할 거고요. 또 거기에 대해서 소비자나 국민들은 또 판단을 계속하는 과정을 거칠 겁니다. 네. 또 그 과정에서 잘못된 정보들이 나올 수도 있고요. 또 그 정보들이 결국은 선거를 좀 잘못되게 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번 대선 아마 저는 이번 대선부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미디어, SNS 아니면 뭐 소셜 미디어 등등이 최고로 정점에 오를 상황이 아닌가. 네. 그래서 이번 선거가 끝난 이후에는 반드시 여기에 대해서는 법제도 정비가 필요할 것이다. 뭐 코로나라는 게 이게 단기간에 해결될 수가 없거든요. 예전에 막 확성기 들고 누구 찍으세요. 뭐 우리 기억날 겁니다. 유세 차량 갔던 거. 맞아요. 이번 선거에서는 많이 보기 어려울 겁니다. 그 유세 차량 하는 것보다 영상 하나 올리면 되거든요. 또 이거 SNS에 가서 글 하나 쓰는 게 빠르고요. 또 어떤 인터넷 사이트에 가서 어떤 게시판에 글을 쓰는 게 더 빠른 상황이 돼버리기 때문에 아마 이제껏 볼 수 없었던 선거에서 이 미디어의 역할을 아마 느끼지 않을까. 그렇지만 아직까지 대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네. 그거에 대해서 그냥 어떤 대비 없이 또 받아야 되지 않을까 해서 좀 안타까운 측면도 있고 일단은 뭐 가장 중요한 요소다라고 뭐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기존에 이제 신문이나 방송 같은 미디어 말고 네. 소셜 미디어가 엄청나게 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소셜 미디어 상에서 선거운동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기준을 좀 마련하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왜냐하면 유럽 같은 경우에는 리터러시 권리선언이라 해서 미디어 리터러시 자체를 기본적인 권리로 인정하고 있고 그런 권리를 제대로 행사할 수 있는 교육을 해야 된다 그래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법제화하려는 그런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미디어 리터러시 좀 체계적으로 학교에서 가르칠 수 있는 제도나 시스템을 만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정말 특히 이번 대선에서는 이 미디어 싸움이 정말 치열할 걸로 네. 예상이 되는데, 자, 뭐 유권자는 유권자대로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눈을 길러야 될 것 같고, 앞으로 꾸준히 이 법과 제도에 대한 노력들도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함께 해주신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정부와 국회 그리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노력은 물론이고요. 유권자 모두가 올바른 미디어 리터러시를 통해서 2022년 대통령 선거를 비롯해서 더욱더 자유롭고 깨끗한 선거제도로 발전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